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정 TV연의 신곡 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파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지역의 인권 단체인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소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활동가로 소개되기도 하고요. 네. 어떨 때는 뭐 필요에 따라 20대 청년으로 혹은 지역의 청년으로 소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이 파란님은 어떤 전주 시민이신지 무척 궁금해하시니까 파란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주에 거주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 2021년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전북 평화인권연대에서 활동 시작하면서 전주에 살게 됐는데요. 네. 네, 그 전까지는 주로 익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전주에 놀러 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뭐 강의 혹은 집회 같은 것에 참여하러 전주 혹은 서울에 자주 다녀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쌓여온 시간들 덕분에 전주에 살러 올 수도 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익산이 고향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익산의 조승복님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아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다양성을 말하다 방송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게스트로 나오는 익산 시민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종종 방송을 듣긴 했는데 네. 그분 방송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타투이스트님 오셨을 때 익산 네. 출신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맞죠? 들으셨어요? 네네, 타투이스트?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저 타투에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고만님.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라님. 아닙니다. 예, 그 파라님이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라는 단체 상임 활동가로 계시는데요.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파라님은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북 평화인권연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종종 저보다 나이가 많은 단체라고 소개하곤 하는데요. 1994년부터 해서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고요.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권단체예요. 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은 아니고 포괄적인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뭐 정형화된 뭐 1월에는 무엇을 하고 뭐 몇 월에는 무엇을 하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인권이 필요한 자리에는 어디든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북에 계신 이태원 참사 전북 유가족 8분의 활동 이야기를 담은 구술 기록집을 발간했는데요. 올해는 그 기록집을 가지고 전북 지역 내 학교 혹은 책방 같은 다양한 곳에 찾아뵙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 중에서 전북 지역을 연고로 하는 분이 10분 계시거든요. 아, 그 10분 계시는 거 몰랐어요. 네네. 예. 지금 159분 중에 사실 10분이고 광주나 이런 전남분들까지 하면 호남분들이 굉장히 네네. 많으세요. 아, 예. 근데 이제 특히 전북에 있는 가족들은 김제, 부안, 또 익산, 전주 이렇게 다양하게 계신데 네네. 그 가족들이 그 풍남문 광장에 분향소를 세워서 또 지키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진상규명이랑 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유가족들 활동하시는 것들을 사실 지역사회에서도 잘 알려지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들을 연결짓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읽기 모임하고 북토크 이렇게 한 차례씩을
찾아가는 기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파라님이시네요. 그 출연하시는 분들께 이제 꼭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이제 고향은 익산이셨지만 지금 전주 시민으로 살고 계시니까 파라님에게 전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신가요? 제가 종종 전주에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2018년에 처음으로 전주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저. 네네. 2018년, 19년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한 번은 풍남문 광장에서 한 번은 전주 시청 광장에서 네. 이렇게 열렸었는데요. 18년 처음 1회 때 몇 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익산 친구들이랑 전주에 같이 와서 당시에는 풍남문 광장에서 했었는데요. 네. 부스 행사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시내를 이렇게 행진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한옥마을 그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한옥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커다란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내리막길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네네. 이렇게 봤던 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전주에 살게 된 이후로는 뭐 국제 영화제나 뭐 되게 많은 커뮤니티, 뭐 대한 이런 공동체 라디오 같은 대한 공간, 네네. 혹은 모임 등 다양한 생각이 오가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기도 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사람도 있지만 전주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전주천 좋죠. 네. 네. 저 익산은 사실 만경강이 옆에 있지만 뭐 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멀리 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죠. 시내를 흐르는 천이 없죠. 익산. 맞아요. 예. 전주는 전주천이 항상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전주의 한강.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고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서 쉬어가는 새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사실 네네. 그래서 사진을 종종 찍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전주에 왔던 2021년에 그 전주천의 모습이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고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전주천을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저 또한 전주천을 많이 좋아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최초의 트랜스젠더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 평범한 삶을 살다 50살에 성전환을 했던 마리 코우 시장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라며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그녀는 50살이 돼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전환 이후 남은 삶은 봉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파리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내려와 시장에 출마했고 2020년 당선됐습니다. 시장으로 일한 지 약 2년.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었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늘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겪었던 성소수자들의 멘토를 자처하는 그녀. 다름을 존중하는 게 소수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성정체성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무슨 색깔이 보이시나요? 흰색 또는 검정색? 한두 가지 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흑백 TV와 같은 정해진 색이 아닌 다채로운 색이 때론 혼자서 때론 여럿이 어울려 있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힘이 되면서 성장하고 깨달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모퉁이에 비성소수자가 있다면 한 모퉁이에는 성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왜곡되어 있고 터부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다가가고 싶어하는 비성소수자도 있습니다. 네,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의 주제는 성소수자에게 다가서기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싶은데 용어가 대부분 영어이기도 하고 뜻풀이도 어렵습니다. 해서
성소수자에게 다가서기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출연하신 파라님과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파라님,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에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업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 전주 퀴어 문화 축제를 준비하는 조직위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예. 아쉽게도 퀴어 문화 축제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또 계속해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 캠페인을 하거나 뭐 집회에 참여하거나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아쉽게도 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없는데요. 계속 어떻게 성소수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연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나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자님께서 오늘 기획을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발간하신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에 부록으로 실린 성소수자 관련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사실 성소수자와 관련한 용어를 외워야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예. 네, 성소수자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아래에 정말 수많은 다채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차별에 대항해온 역사도 복잡하고 다채롭고요. 또 자신을 긍정하거나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이나 개념도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어 오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차별적인 말로 익숙한 호모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이 말도 처음에는 비하하기 위해서 쓰였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나 호모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자긍심의 언어로 바꿔서 쓰는 역사도 국내에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비슷한 개념을 부르는 이름이 2개, 3개 넘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 용어에 대한 복잡함 자체가 사실 다가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한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공부를 해서 시험 치고 100점 맞아야 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네. 용어를 아는 건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려워도 낯설어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도 성소수자였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여정에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현 시점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분들이 당당하게 활동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다 보니 비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분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전주나 전북 지역에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혹시 있습니까? 아쉽지만 현재 전북에 공식적으로 당사자와 비당사자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자리가 꾸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은 비슷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분들이 서로 돕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형성한 커뮤니티 혹은 구체적인 사회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 단체의 모습이 좀 많고요. 네네.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리가 사실 좀 잘 꾸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만약에 내가 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성소수자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각 지역에 퀴어 문화 축제와 같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곳에 참여해서 부스도 돌아보고 참여자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파라님 얼마 전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 있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7월 1일에 있었어요. 그럼 전주에는 언제쯤 계획된 게 있나요? 전주는 아쉽지만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조직위가 해산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전주에는 공식적인 뭐 큐어 일정은 없는 거죠? 네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만들어 가 봐도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울 쪽에서 있던 게 6월 1일이죠. 아, 네, 맞습니다. 제가 7월 1일로 날짜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시간을 잘못 말했는데 6월 1일에 있었고요. 아. 한 가지 잠깐 이야기하면 그 6월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자긍심의 달,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또 저항의 역사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 한 시간을 쭉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이 있다면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래서 6월을 이렇게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로 삼고 6월 즈음에 해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 부탁합니다. 네, 네네. 그런 문화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성소수자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멀리서 찾아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몇 년 전에 좀 가까운 일본에서 LGBT 종합연구소라는 곳에 통계가 있는데요. 네. 이 통계에 참여하신 분들의 응답자의 10% 정도가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응답했다고 해요. 오호. 10%라고 하면은 뭐 10명 중에 한 명 꽤 많은 숫자인 그렇죠. 것도 네네. 같고 적은 숫자인 것도 같고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 중에서 흔하게 이야기하는 말인데 AB형의 비율 혹은 왼손잡이의 비율이 10%, 1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저 왼손잡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진행자님처럼 뭐 AB형이 있다면, 왼손잡이가 있다면 그만큼의 비율로 성소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성소수자는 뭐 어디에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네. 그냥 한옥마을 야시장에서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종종 함께 만나서 노는 친구들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 혹은 이건 제 경험인데요. 명절 큰 집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와우.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평등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곳이 바로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뭔가 그래도 작은 실천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한 가지 제안인데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뭐 사무실 책상 같은 곳에 작은 무지개 깃발을 하나쯤 걸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현관문에 그래서 작은 깃발을 걸어놓기도 했거든요. 네. 파라님 카톡에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카카오톡 그 배경 사진도 무지개로 해두기도 했었어요. 깨톡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직접 광고 때문에. 줄임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럼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파라님과 함께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성소수자라는 용어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란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주로 이제 이성애자분들이 되겠죠. 이성애자와 구별되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집단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뜻풀이 안에서만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가 많은데요. 우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파라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단어가 조금 입에 익지 않으시죠? 네, 맞아요. 네,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중에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일상적으로 지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디로 가자? 네,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걸 뜻하는데요.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 향하는지, 즉 끌리는지를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조금 약간의 왜곡과 단순화가 있는데 이해를 위해 아주 쉽게 말하자면 어떤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동성애나 동성애자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흔하게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성애는 같은 성별인 사람에게 끌림을 느끼는 성적 지향이고요. 그렇게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나는 이거야, 뭐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이름 붙이는 걸 한 가지 새로운 용어인데요. 정체화한다고 해요. 정체화. 네, 맞습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혹은 이성애 같은 것들이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성별 정체성은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별 정체성은 한 사람이 자신을 어떤 성별이라고 정체화하는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정체화가 뭔지 방금 기억하시죠? 네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이름 붙이는 거라고 했는데요. 나는 여자야 혹은 나는 남자야 같은 것들인데요. 자신을 어떤 성별로 정체화하는지,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고요. 네, 이 성별 정체성과 새로운 용어죠. 지정 성별이라는 것의 관계에 따라서 시스젠더 혹은 트랜스젠더와 같은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익숙한 단어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성별 정체성이 남성이고 성적 지향이 이성애자니까 여성에게 성적 정서적인 끌림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파라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적 지향 설명하면서 언급된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즈비언은 여성에게 성적 정서적 끌림을 느끼는 여성을 말하고, 게이는 남성에게 성적 정서적 끌림을 느끼는 남성을 말하는데요. 이 게이라는 단어가 서구권에서는 동성애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애자는 파라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게이라는 단어가 좀 일상적으로 그냥 성소수자, 동성애자 흔히는 네, 혹은 양성애자가 편하게 나 게이다라고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함께 양성애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양성애자에 대한 개념이 약간 예전이랑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길게 설명을 해볼게요. 양성애자는 끌림의 대상이 한 성별에게 국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자만 좋아해, 나는 남자만 좋은데? 처럼 한 성별에게만 끌림을 느끼는 사람은 이성애자거나 동성애자이겠죠. 네네. 이렇게 여성이나 남성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이름이에요. 예전에는 그 여성과 남성 양쪽의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되었는데요. 양성애자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어허.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 외의 성별에게도 끌림을 느끼는 사람까지 포괄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일상적으로는 영어 단어인 바이섹슈얼에서 따와서 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성애자를 바이라고도? 예, 그게 사실 조금 더 익숙한 언어이기도 해요. 당사자들에게는. 네네. 양성애자 외에도 뭐 범성애자라거나 논모노라거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정체화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님, 그 성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즉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서적 끌림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느껴도 양성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 경우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적 끌림과 정서적 끌림을 모두 통틀어서 그냥 끌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적 끌림인 섹슈얼 혹은 정서적 끌림인 로맨틱이라고 나누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할 때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겠죠. 네네. 성적 끌림과 정서적 끌림이 향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은 어떤 한쪽의 끌림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남성이고 남성애자이면서도 남성에게만 성적 끌림을 느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남성이고 양성애자인데 상대방 남성에게만 이제 성적 끌림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정서적 끌림은 모든 성별의 사람에게 느끼면서도. 느끼면서도. 네. 네. 그럼 양성애자와 폴리아모리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겠습니다. 양성애자는 남성에게 때로는 여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양쪽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폴리아모리는 상대방, 그러니까 연인이 될 수 있겠죠. 상대방 또는 자신이 서로 외의 사람과도 연애, 섹스, 스킨십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두는 사랑 또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연인 외의 타인과도 동시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추가 설명 파라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양성애자에 대해서 흔히 특히 당사자들에게 그러면 넌 양성애자니까 남자친구 한 명, 여자친구 한 명씩 있는 거야? 아하. 라고 묻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았고 네네네.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되게 큰 오해입니다. 양성애자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폴리아모리는 그 특정한 어떤 뭐 바이섹슈얼이라든지 특정 성적 지향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관계에 맺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의 하에 여러 사람과 뭐 연인 혹은 파트너 관계를 맺거나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뜻하는데요.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폴리아모리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연인이나 파트너와 합의하지 않았는데 몰래 다른 주머니를 차는 건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그냥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용어 뜻풀이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성소수자 뜻풀이로 돌아가 보면 그 시스젠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라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트랜스젠더와 상대되는 단어로서 시스젠더가 있습니다. 먼저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출생 시에 성별을 부여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지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나는 남자야 하는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죠. 네. 주로 뭐 어머니나 의사가 성기의 형태를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정해주는데요. 이때 처음 부여받은 성별을 지정성별이라고 해요. 이 아기는 지정된 성별에 따라서 여성 혹은 남성으로 출생 신고도 되고 좀 성차별적이긴 하지만 그 성별에 맞다고 여겨지는 옷이 입혀지고 파란색 옷, 분홍색 옷. 맞습니다. 예. 그 맞는 화장실, 성별에 맞는 화장실에 가는 법을 배우거나 하면서 자기의 지정 성별에 맞게 자라고 사회화되겠죠. 네네. 이런 지정 성별에 맞춰 살면서 위화감, 이게 맞나라는 느낌을 느끼지 않았다면 시스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님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정 성별을 혹시 생물학적 성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트랜스젠더 자신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다. 혹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다. 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네. 사실 최근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걸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염색체나 호르몬, 성기와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성별의 것이라고 짝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여자라면, 그러니까 나의 성별 정체성이 여자라면 어떤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든 뭐 음경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든 유방이 발달했거나 아니든 내 몸은 여자의 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목소리에 힘을 실기 위한 게 바로 지정성별이라는 용어인데요. 네. 그래서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혹은 생물학적 남성이다 라는 말 대신에 출생 시에 남성으로 지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파라님이 말씀하신 뜻풀이 중에 이제 또 트랜스젠더 용어가 나와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 앞에서 파라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지정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여성이 있겠고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남성, 그리고 젠더 큐어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통해 자신의 몸을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도록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여성의 경우 꼭 수술을 통해 신체까지 여성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예가 맞나요, 파라님? 네, 일단은 아까 한번 복습을 하자면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보다는 남성으로 지정되었다라는 네. 용어를 한번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트랜스 여성의 예시를 들어서 꼭 수술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트랜스젠더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기 위해서 뭐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료적 조치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호르몬 치료만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최근에는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법적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해준다. 네네. 아.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법적인 역사가 있는데요. 네네. 여러 요건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성기 수술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그 한 가지 또 용어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아까 처음에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이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예전에는 성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아마 진행자님도 지금도- 익숙하실 것 예, 같아요. 성전환. 네. 네. 그런데 아까 정해진 여성의 몸, 남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뭐 여자에서 남자로 혹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그 사람 자신이었던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아직 몇몇 언론에는 좀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성소수자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성별을 바꾼다는 성전환 대신에 자신에게 맞는 성별을 찾는다. 그것을 몸을 맞추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성확정 수술이라고 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성전환이 아닌 성확정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게 그 영어로는 인터섹스 그리고 이제 간성이라고 하던데 간성에 대해서도 좀 파라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성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간성이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성염색체, 호르몬, 성기 등이 그 통념상 여성의 몸 혹은 남성의 것이라고 구분되는 특질이랑 다르게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네. 좀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용어도 어렵고 약간 예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XX 염색체, 흔히 그 여성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뭐 음경이나 음순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그런데 출생 시에 혹은 영유아 때 이제 성별을 지정을 해주잖아요. 네네. 여성 혹은 남성으로 대부분은 이제 성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지정 성별에 맞춰서 정말 차별적인 용어지만 정상화 수술 정상화? 이라고 하는 성기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성징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당사자 활동가들은 이것이 정상화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너무 차별적이잖아요. 네. 이런 몸을 가진 것이 치료나 교정의 대상이 아닌 간성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남성 설명하면서 이제 젠더 큐어가 언급됐는데요. 젠더 큐어는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어난 종류의 성별 정체성 또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난 남성도 여성도 아니야 또는 나는 남성이면서 여성이기도 해 라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non-binary와 또 같은 뜻인지 파라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논바이너리라는 단어가 익숙하실지 궁금한데요. 그 대부분 트랜스젠더 하면 떠올리시는 이미지, 또 앞에서 이야기된 것들은 사실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입니다. 네. 영어 단어인데요. 바이너리가 이분법, 두 개로 나눈다라는 뜻이죠. 예, 남 아니면 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이분법으로 자신을 구분하는 트랜스젠더를 지칭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법이 있다면 그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아닌 여성과 남성 사이에 어딘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혹은 나는 여성과 남성 둘 다 맞다고 하는 사람, 혹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논바이너리, 이분법을 벗어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낯선 개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구권을 중심으로는 사실 제도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 우리 여권에 성별 표기가 있죠. 네. 남성을 뜻하는 male, M, 여성을 뜻하는 female, F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개의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아. X인데요. 네. 논바이너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도 뉴질랜드, 독일, 호주, 네팔과 같은 국가에서도 행정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아닌 성별 표기를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무지개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하늘에 뜬 무지개에는 수천, 수백 개의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두 개의 색깔, 여성 혹은 남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지개를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무지개가 다양한 색을 품고 있듯이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세한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can't get to me at all. It's time to see
bothered me anyway.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겨울왕국의 OST 중에 Let It Go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젠더에 대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젠더. 앞에서 바이가 둘 또는 이제 양성을 뜻하고 젠더가 붙었으니 어떤 뜻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젠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남성으로 의식하고 어떤 때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두 성별을 오간다고 하는데요. 또 에이젠더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에이젠더는 알파벳 A에 젠더가 붙은 단어인데요. 어떤 성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성별이 없음을 자신의 성별이라고 인식합니다. 파라님, 바이젠더와 에이젠더 관련해서 혹시 추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더 보탤 말은 없고요. 다만 그 성소수자 관련 용어 중에 앞에 A가 붙어 있으면 무엇이 없다, 부재한다 라는 뜻인 것만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 또 다른 용어들을 들을 때 이해하시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용어는 저에게는 참 심화 학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논모노라는 용어입니다. 저도 몇 번 읽으면서 뜻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님께 좀 뜻풀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 단어가 많다 보니까 네네. 더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성적 끌림을 섹슈얼, 정서적 끌림을 로맨틱이라고 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논모노라고 하면 우리 모노라고 하면 단일하다는 뜻이죠. 네네. 논모노는 그러면 단일하지 않다라는 뜻일 텐데요. 논모노섹슈얼은 단일하지 않은 여러 성별에게 끌림을 느끼는 성적 지향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익숙한데? 아까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네네.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부에서 양성애자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이전에는 여성과 남성 양쪽의 끌림을 느끼는 성적 지향을 가리켰지만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그 외의 성별에게도 끌림을 느끼는 사람까지 포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논모노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살려서 표현하기 위한 용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라님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젠더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일하지 않는 여러 성별에게 끌림을 느끼는 성적 지향이라 함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성적 그리고 로맨틱 끌림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조금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논모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또 용어가 바이로맨틱과 팬로맨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로맨틱은 바이가 양성의 의미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로맨틱 끌림. 여기서 로맨틱 끌림이라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 끌림이 아닌 정서적인 끌림. 이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팬 로맨틱은 바이 로맨틱과는 달리 상대의 성별에 상관없이 로맨틱 끌림, 즉 정서적 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끌림에 대한 용어가 참 많은데요. 반대의 용어도 있습니다. 바로 에이섹슈얼인데요. 앞에서 이제 파라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에이섹슈얼 이야기하기 전에 한 네네.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문득 떠올라서 바이로맨틱과 팬로맨틱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영어 어렵잖아요. 예. 바이와 팬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한자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바이, 양쪽, 그리고 팬. 이 팬이 조금 어색하실 것 같은데 범성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범이라고 하면은 조금 시사 용어지만 뭐 범야권이라고 하면은 제너럴? 여당이 아닌 제너럴 다 포괄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섹슈얼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좀 흔하게 한 개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세상에 단 둘만 남은 것 같은 로맨틱한 연애를 하고 성적인 관계를 또 그 사람과 맺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잖아요. 예, 예. 네, 이런 욕구를 느끼는 사람을 있을 유자를 써서 유성애자라고 하고요. 네. 아예 느끼지 않거나 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그런 욕구를 느끼는 사람을 유성애자와 대비되게 없을 무자를 써서 무성애자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asexual인 거고요. 좀 전에 a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끌림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aromantic, asexual이라고 나눠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로맨틱한 정서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aromantic,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asexual인 거겠지요. 네네. 그리고 완전히 유성애자도 무성애자도 아니지만 스펙트럼 안쪽 어딘가에 있는 회색지대인 사람을 그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레이. 조금 심화 또 용어지요.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무성애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혹은 조금 더 아직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유성애자들도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혹은 뭐 반려동물처럼 다양한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그럼요. 네, 에이로맨틱 에이섹슈얼도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네, 참 많은 용어들이 있고 파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 외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할 용어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퀴어인데요. 원래는 서양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젊은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자신과 자신의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항의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좀 더 유동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해서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네, 퀴어는 원래 이상하다, 기묘하다, 수상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였는데요. 성소수자들 비하하기 위해 쓰였던 혐오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미국 활동가들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상한데 뭐 어때서? 하면서 퀴어를 자긍심의 언어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간성,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호모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변화되었던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젠더 비순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별 이분법에 기반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나 고정관념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지정 성별이 남성이라 해서 남성으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젠더 표현이 있습니다. 젠더 표현은 자신의 복장, 머리카락, 말투, 걸음걸이,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을 통해서 자신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있는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성스러운 것 그리고 남성스러운 것은 다르게 구성되죠. 그래서 이거는 규범이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젠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허리까지 막 머리를 기른 남성 메탈 밴드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어떤 성별이라고 해서 이 규범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네.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면서도 짧은 머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성으로 정체화하면서도 치마를 입는 친구들도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지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상태 또는 조건으로의 이행이라는 의미로 성소수자와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 전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좁게는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 정정을 가리키며 넓게는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 표현, 그 젠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별 표현과 성 역할의 변화 과정까지 포괄합니다. 네, 그리고 커밍아웃인데요.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을 그 벽장 안에 들어가 있다, 벽장 안에 숨어 있다고 비유하는데요. 네. 그 벽장에서 나오는 모습, 커밍아웃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이 커밍아웃은 뭐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관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합니다. 네. 아우팅. 타인이 성소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우팅까지 저희가 준비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파라님 참 이게 숨가쁘게 달려와서 설명드렸는데 네. 그 처음에 파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용어를 설명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청취자분들이 다 또 이해하시는 건 아니시겠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라님 혹시 관련해서 좀 추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진 않으셨을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그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곳에서 내었던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라는 자료집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연결될 수 있나요, 파라님? PDF는 아니고 책자를 이렇게 구매해야 하는 거긴 한데요. 네네.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쉽고 좀 자세하게 쓰여 있는 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방금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 사전처럼 레즈비언은 무엇이고 트랜스젠더는 무엇이고 막 지정성별은 무엇이고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과 삶의 방식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듣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친구들 중에는 성소수자인 친구들이겠죠.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성별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어떻게 지정성별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고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 친구들도 이성애자나 시스젠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려 하거나 너 진짜 그래? 하고 반문하거나 고치려 하진 않거든요. 네네. 오늘 소개되지 못해서 아쉬운 단어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단어를 외워주시기보단 내용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앞서 소개된 정체성이 나의 이야기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나와는 좀 먼 이야기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이는 듣고 계시는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는 건데요. 엘라이는 동행, 조력자, 우리 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특히 성소수자 인권의 지지자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스티커나 깃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무실 책상에 부착할 수도 있겠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 앞에서 당당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법제화, 혹은 일상적으로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함께 행동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어들도 정말 어렵고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성소수자의 든든한 우리 편 엘라이가 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ALLY죠? 예, ALLY, 엘라이, 네. 엘라이입니다. 예.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는데요. 성소수자에게 다가서기라는 주제를 시리즈로 계속 가져가려면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 중에 성소수자에게 다가서기에 함께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전화하셔서 다양성을 말하다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너무 수고해 주신 또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파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파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할 정도지만 마음을 아는 친구는 몇이나 될까? 유독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하루입니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ouch your body. I know not everybody has got a body like you, but I gotta think twice before I give my heart away. And I know all the games you play because I play them too. Oh, but I need some time off from that emotion. Time to pick my heart up off the floor. Oh, when that love comes down with a devotion, well, it takes a strong man, baby, but I'm showing you the door. '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 to have faith. I got to have faith. Baby, I know you're asking me to stay. Say please, please, please don't go away. You say I'm giving you the blues. Maybe you mean every word you say. I can't help but think of yesterday and another who tied me down to Loverboy rules. Before this river, there comes an ocean. Before you throw my heart back on the floor. Oh, baby, I reconsider my foolish notion. Well, I need someone to hold me, but I wait for something more. Yes,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Just have to wait because I got to have faith. To have faith. Before this river, there comes an ocean. Before you throw my heart back on the floor. Oh, baby, I reconsider my foolish notion. Well, I need someone to hold me, but I wait for something more. '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